30년 넘는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 자, 윤석열 대통령 21일 도심 노후주거지 정비와 관련해 서울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되었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깝다며 재개발 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 확실히 계셨던 분이니까 이 단어의 변경이 곧 법으로 법령 변경으로 이어지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 저층 주택은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너무나 거주 환경이 나쁘면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죠. 정부는 조만간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가 얼마 전에 약 1000세대에 가까운 그 주공아파트 있잖아요.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안전진단 받는데 1억 8천을 모금하더라고요. 한 세대당 거의 17만원 정도. 1000세대 넘어가니까 17만원 정도 모금을 하던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안전진단 받는데 너무 이거 비용이 비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자, 안전진단은 결국은 이 건물의 노후도를 판단하는 건데 안전진단을 받는다 해서 이 건물이 더 노후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이 노후화된 거는요, 이게 사실이란 거예요. 현상적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재건축을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 안전진단이 돈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필수적인 코스일 경우 결국은 재건축이 딜레이 되는데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아니 30년 지났으면 이 노후된 아파트를 보면 되는데 굳이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요, 국가와 지자체에서 컨트롤 하겠다는 거군요. 자, 근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은 공공의 영역이고, 재건축 민간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재개발은, 한 대지에 100세대가 있다면은 300세대, 400세대, 500세대까지 증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대부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다세대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단의 택지구역에 있는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건축은요, 어쨌든 그 면적의 세대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수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세대수 증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해봤자 30%? 30% 400세대 재건축해봤자 120세대, 200세대 밖에 늘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은 민간의 영역에 가깝고 재개발은 공적인 영역에 가까운데, 근데 그게 꼭 안전진단을 한다 해서 공적인 영역이고 민간의 영역이다, 그걸 구분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냥 조합 결성까지는 스무스하게 해주세요. 조합 결성까지는 스무스하게 해주고, 왜 30년 이상 되었는데 불구하고 안전진단에서 통과를 안 시켜준다는 건요, 거기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정말 거주 환경이 점점 악화되는 그런 안 좋은 악조건이 생긴다. 악영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수리하지 않고 페인트 칠도 하지 않아서 흉흉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전진단 그 비용이 결국은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는데 다 작용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피해자는요, 안전진단을 받는 조합원일까요? 아니면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을 받는 수분양자이겠습니까? 수분양자겠죠. 수분양자. 미래의 세대들이 다 피해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전부 다 분양가 높아지는데 작용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제 생각은요, 대통령 말씀대로 30년 넘어가면 안전진단 없이 그냥 다 노후주택으로 다 규정하고, 규정 짓고 전부 다 바로 조합이 결성되도록 한다고 하면은 좀 더 재건축이 빠르게 될 것이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30년 넘는 노후주택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된다. 발음이 안 되네요. 30년 넘는 노후주택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시장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30년 넘는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되면 바로 조합이 결성이 된다고요. 그러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단기적으로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조합 결성까지 그냥 스무스하다. 조합 결성되면요, 사업시 인가받고, 사업시 인가받으면요, 관리처분 인가받고, 그렇게 큰 줄기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너도 나도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잖아요. 미친놈이 재건축에 대한 희소성이 사라집니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재건축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재건축의 희소성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1군 건설사는 캐파가 한계가 있습니다.
캐파 한계 있어요. 그동안은 재건축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희소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소수란 거예요. 그러면 1군 건설사가 먼저 와서 해주세요라고 하겠지만요. 이제 재건축이 너도 나도 진행이 된다면 1군 건설사가 선별하는 작업이 생길 거라고요. 그래서 희소성이라는 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중견 건설사들이 너도 나도 진입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래요.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를 보았을 때 건설사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이겠죠. 좋은 일이긴 한데 재건축을 진행하는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네들 아파트 가격이 단순히 조합이 결성되었다 해서 집값이 오르는 그런 건 사라진다 라는 거겠죠. 왜? 이것까지 너무 쉽거든요. 쉽거든요. 우리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를 할 때 재건축 아파트는 저기 조합 결성이 된다면은 안전하다고 봐도 됐던 거예요. 이전에 그랬어요. 재건축의 안전진단 통과되기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안전진단 통과해서 조합이 결성되면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기 때문에 재건축에 투자할 때는요, 반드시 조합 결성된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조합 결성되고 나서 사업 시행인가 정도는 받고 나서 투자를 진입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박권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아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 맞죠? 가로주택 정비사업 맞죠? 가로주택 정비사업, 모아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희소성이 사라지겠죠. 왜? 너도 나도 재건축 된다고 하니 재건축 사업주가 상당히 많아지는데, 재건축이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보다 훨씬 더 사업성이 더 높은데 과연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도시계획 도로가 막 이렇게 거미줄처럼 있는 그런 소규모 정비사업 선호를 할까요?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으면 좋은 건데, 좋으면 좋은 건데 참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또 좋지 않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꺼내든 것은 지난 정부에서 관련 기준을 까다롭게 해 재개발 재건축이 위축되고, 이 때문에 슬럼화되는 지역이 늘고 신규 주택 공급도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 전체 주택주 노후주택 비율은 이렇습니다. 이렇고 2022년에 30년 이상 주거용 건물이 54.3%를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모아타운 같은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 지원을 강화해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모아타운은 소규모의 낡은 저층 주거지를 묶어 대단지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모아타운은 2021년 공모를 시작해 현재까지 81곳이 선정되었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토부와 서울시가 모아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재 야당이 그 집권을 할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었잖아요. 당선이 되어서 모아타운을 밀어붙였는데 벌써 시간이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아타운 중에 다 철거하고 아파트 분양한 곳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자, 모아타운은 실질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왜요? 결국은 일반 분양 세례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 분양 세례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발 여러분, 이런 테마성 부동산에는 투자를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제 주변에 좀 있다. 한 쩐이 한 5억 있습니다. 6억 있습니다. 7억 있습니다. 8억 있습니다. 9억 있습니다. 10억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많아서 서울에 있는 재개발, 특히 재개발 전문가라 불리는 그 전문가의 말 듣고 용산이든 어디든 막 재개발을 매수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 사서 도대체 얼마 버시려고요? 그거 10억짜리 사가지고 얼마 벌 건데요? 추가 분담금 얼마인지 계산해 봤어요? 추가 분담금이요? 공사비 계속 올라가는데, 원유가 계속 올라가는데 계산해 봤어요?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서울에 있는 재개발을 사면 내 어깨 뽕이 좀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그건 큰 코 다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좋은 걸 사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앞으로 좋아질 것을 사는 겁니다. 아니, 재개발 사면 앞으로 좋아질 거 아닌가요? 아니, 가격적으로 좋아집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없잖아요. 자, 얼마 전에 2천만원, 5천만원, 1억이 떨어졌어요.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공사비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절대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이런 투자 트렌드가 있는 트렌드적인 부동산 상품은 절대 거르셨으면 좋겠습니다.